빨리 사법부를 떠나야 하는 용기라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목사님이 김학생 장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사법부 어떻습니까? 사법부만 똑바로 깨어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법부 3,000명이 넘는 사법부에 판사들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 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대한 애정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뛰어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맞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이길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의 위치에 오르면 그 조직은 부패하고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왕 사넬이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위계명과 그를 따르는 온갖 무리들 때문에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더욱 크시다. 그들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아수르왕 사네립의 모든 지휘관들을 한 명이 와서 다 쳤습니다. 이번 3월 1일은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을 전역하신 군번을 가지신 분, 장군, 장교, 부사관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원상이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탄핵이 바로 인용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 됩니다. 순국하면 됩니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30 청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번 가진 분들은 가족과 함께 멀쩡히 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독을 못하면서 애고 가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참말입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꼭 나와주시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탄핵 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위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북방TV 신인균 우리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오줌을 좀 줄줄 싸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따위 행동을 하냐? 우리는 평소에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숭고하고 정말 고고하고 그런 분들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문영배가 직접 실토를 했죠. 자기는 적어주는 원고대로, TF에서 적어주는 원고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TF 연구원 이름을 조사해봤더니 성왕, 이름이 여잔데 성왕입니다. 성왕. 그 성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흔한 이름 아니겠죠. 또 이름이 오헌입니다. 오헌.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자들이 많고 우리가 쓰지 않는 배중화도 있어요. 중화민국 할 때 배중화. 우리 헌법재판소가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자, 이런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3월 1일 날 이 광화문 광장에, 이 애국의 광장에 꽉 메워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라고 제가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놀랍게도 우리 우파 시민이었는데 탄핵 벌써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우파 시민이 탄핵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이런 패배주의 분위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다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졌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것들은 지역 정치인들, 그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시장, 새 장터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들이 지역의 우파 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탄핵 벌써 다 결정 나 있어요. 끝났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서 4대4 나왔습니다. 그리고 14 변론길 연장 4대4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4명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4명이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방망이를 두드리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내가 기각이라고 하는 방망이를 두드리려다도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3월 1일 바로 이 자리 애국의 광장을 꽉 메워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종대왕동상부터 시청 앞까지 덕수궁 정문앞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꽉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모자랍니다. 안 돼요, 안 돼. 3월 1일은 숭례문 서울역까지, 그리고 저 뒤로는 광화문에 입구에 있는 저 좌파들 시위대까지 싹 밀어서 넘어질 수 있도록 꽉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의 열정과 애국심을 이 광장에 한데 모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이기자! 우리 신의균 대표에게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좀 이거 조선이 보고 많이 비뚤어졌네, 이거. 이 두 개 빌딩이 지금 약간 기울어졌어요. 열받아서 다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울어지가 아주 잡아때려가지고 그래요. 자, 전부 일어나서 다시 밟아 제낍니다. 어지간하면 왼발로 밟지 마시죠. 우파는 오른쪽 발만 밟아야 돼. 자, 갑니다. 이재명 구속. 아니 밟으라니까. 밟아 잊어버렸어요. 다시 갑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문영배 구속. 공수처 폐지. 민주당 해체. 밟을 놈 또 있어요? 문영배는 방금 밟았고 지금 좀 양산에서 저 새끼가 왜 나를 안 밟지 않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다시 갑니다. 문재인 구속. 문재인 구속. 자, 여기도 밟아놓고 2016년 탄핵 무효의 LPG 원판을 보내드릴 테니까 따라합니다. 아시겠죠? 크게 배 힘주고 방금 들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5일 헌법재판소에서 8대0 기각이 하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앉으시고 밟아 나왔으니까 면도 칼로 이제 파내야 되겠지, 그죠? 자를 건 자르고 파내고 찢은 건 찢고 우리 면도칼 목사님 차명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까 헌법학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흐름을 볼 때 헌법학자는 4대4가 될 거다 그랬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헌법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확률이 90%입니다. 90%.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날 우리는 올수위 다 나와서 3,000만 넘어 3,000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국민 저항권에 도를 보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실 비상계엄을 저렇게 선언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뭘 한 거냐?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뒤에서 우리는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고 국회를 해산시키게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이 원무 복귀하도록 원수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분명히 했는데 KBS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처럼 어저께 거짓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저 언론계를 다 박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뽑는데 0표가 나오고 1표가 나오고 1표가 나온 것에 36표, 10표가 나온 것에 40표. 이것을 현장에서 제가 찾아낸 사람입니다.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국회는요, 가짜들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망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밝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이 관여하는 부정선거를 밝히러 들어오게 되면 내정간섭이라고 얘기하지만요, 1966년에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1976년부터 시행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국제인권규범이라는 법입니다. 여기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법은 뭐냐? 부정선거라거나 인권을 탄압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FBI 국장에 캐시 파텔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세계의 부정선거를 다 빼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대개는 대한민국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한번 제2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국제인권규범에 보면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데 사인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은 사형제도 폐지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건 뭐냐? 부정선거한 놈들 다 목 자른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 저 더불어민주당은 저 중공의 공산당과 똑같이 당교협약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당교협약 받고 우리도 중국과 같은 사상과 체제를 이제 만들어 우리의 모든 정권을 영원히 잡을 테니, 우리는 당교협약을 맞은 대로 중국의 자치구가 되겠다고,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까? 2030 세대들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의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다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서. 여러분,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업무 복귀하도록 합시다. 여기 잠깐 띄워줘 보면요, 홍콩이 중국화될 때에 8가지 항목이 중국에서 했는데 말이죠, 여기 쭉 나오는데 유튜브로 좀 봐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대로 8단계로 홍콩이 공산화가 됐거든요. 중국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가 말한 대로 구분능선이 넘었다, 90%가 중국화되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원하면 만세! 3월 1일날 다 나오기 원하면 만세! 우리 대통령 다시 복귀하도록 우리 다 토요일날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께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강훈 목사님이 국민저항권이니까 이 좌파 세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 국민저항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온 신문에 방송에 씨부리고 자빠졌어요. 오늘 특별히 국민저항권의 원초적 출발점부터 제가 짧게 교육을 시키게 되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국의 군주 시대에 폭군 방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무리 군주라 해도 폭군일 때는 백성이 그 왕을 추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의 현대적 버전이 바로 국민저항권이고 이것을 헌법에 제도한 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입법 폭군을 일삼는 그야말로 입법 폭군들이 대통령을 쫓아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폭군 국회의원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깔끔하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쫓아내야 될 인간이 주사파인지 정복자파인지 빨개인지 가점인지 도둑놈의 새끼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한때 빨갱이 속으로서 두목치설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정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대오각성하시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빨갱이의 명단을 속속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정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혼란의 주범은 김정은 지시를 따르는 반국가 세력 주사파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 주사파 간첩, 특히 민주노 쪽에 있는 간첩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내린 지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 실천 투쟁이 뭐냐면 탄핵에 대한 투쟁을 하는 일.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이 내려갑니다.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다시 말하면 김건희와 그리고 장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그리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과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북한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내린 지시입니다. 그리고요, 3월 24일 민주노총은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5년 내내 싸우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지령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23년도 말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태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사태는 우리 젊은이들이 축제 이태원에서 놀다가 그 좁은 골목길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밀고 밀리다가 불행한 사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북한이 또 이렇게 지령합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태진이 추모다라고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민노총 집회에 그와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집회 내용에 보면
그 옆에 뭐예요? 국민이 죽어간다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까만 글씨로 대인이 죽어다 보이죠? 여러분, 북한의 지령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탄핵 사태는 단순히 여당 야당 싸움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 세력 주사파들의 선동과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 장악 반란 주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전부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지만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교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획의 핵심에 1심의 간첩단과 네트워크 박선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몬 거는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장원이라는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 친구는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이후에 주요 인물들의 동향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 동향 파악을 제가 박선원과 통화하고 그 가필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지금 엊그제 국민의힘에서 CCTV를 공개했습니다. 홍장원의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공터에서 썼다는 것은 그 시각에 사무실에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건 그보다 한참 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작을 박선원과 통화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을 내란 수교로 몬 건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이자가 12월 6일 날 박선원과 김병주와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문을 걸어잠그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완전히 내란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때 실제로 특전병을 끌고 국회에 들어갔던 특수전 인부대 단장 김현태 대령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정치인을 체포한 지시도 없었다. 그리고 당시 안규백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여보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6일 유튜브 나오기 전에 12월 5일 날 박선원하고 통화하고 다음날 유튜브에 나갈 질문지까지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날 인터뷰 내용 보셨죠? 맨 처음에 국회에 있는 요원들을 끊어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박선원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국회의원을요? 라고 물으니까 김병주가 곧바로 국회의원을 끊어내라 한 것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회에 15명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전단은요? 그런데 국회의원 190명, 그리고 보좌진까지 하면 약 2,000명 이상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15명 가지고 어떻게 2,000명을 끌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결정적 증언도 박선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박선원 그자가 누굽니까?
2006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간첩단 사건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첩단들에 의해서 북한으로 약 80만 건 A4 용주로 뽑아보니까 대형 트럭에 2대 분량의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노무현 때 청와대에 있던 바로 안보전략비서관 박선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자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반란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비열한 반란 공작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3월 1일 날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인다면 대통령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이 살아오면 되어질 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 그리고 광화문 애국운동이 합쳐서 우선 공수처장 저 자식 구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답을 튀어 넘어가도록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4월 18일이면 저 꼴보기 싫은 문영배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문영배하고 이미선 둘이가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납니다.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받지 않고 임명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통합진보당처럼 저 꼴보기 싫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이 어떤 문제 아십니까? 저 170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목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도 우리 눈에 사라질 것이고 박선원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더불어민주당 해산의 그 위대한 시민혁명을 우리 함께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잘 들었죠? 어떤 놈의 새끼가 지금 이런 탄핵 공작을 잘 들었죠? 이건 절대 저희들이 용서 안 할 겁니다. 세상에 두 쪽 나도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이놈의 새끼들 모가지라도 잡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자, 혹시나 이제 연설 중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혹시 그 언제야 그 시바견 있으면 좀 털어버려. 시바견. 자, 일본에 유명한 개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개의 이름이 시바견이에요. 시바견이 새끼를 놓으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가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새끼지, 말이 새끼 놓으면 망아지지. 요거는 표준말이고, 소가 새끼 놓으면 소새끼, 말이 새끼 놓으면 말새끼, 요 시바견이 새끼 놓으면 시바새끼. 아시겠어요? 개가 새끼 놓으면 뭐요? 요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연설을 들으면 시원시원할 겁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수료하면서 폭풍 연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서울로 돌아온 신현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오늘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에 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화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동상하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 뒤에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럼 광화문에는 이승만 동상 그리고 경제 발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광화문에 세워지는 날, 그날이 바로 자유 통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줌도 안 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에 지금 저희만 집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빨갱이 세력들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엄청난 무대를 만들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그 자리에는 사람 대신 풍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의자에다가 풍선을 달아놨네. 개그 아닙니까? 허상을 쫓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냐? 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검찰, 경찰, 법원에 다 들어가서 지금 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민주당 190명, 그리고 법원, 경찰, 공수처에 요 수백 명 되는 놈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간단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 광화문에 모여서 박살 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동훈이 개자식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한 영장을 가지고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도 이렇게 위법하게 부당하게 당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오죽하겠냐? 맞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요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다 털어갈 겁니다.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때 깜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또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배신자. 우리가 민주당과 열심히 싸웠는데 이 내부의 배신자들과 투쟁에 약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 개자식, 이 대머리 개새끼를 그대로 놔둔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이 조중동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한동훈 패거리들을 띄우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신자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들이 또 지금 국민의힘 대련의 주도 세력을 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죠. 대통령 발언하다가 올라오고 내가 예방적으로 하고 국가의 대통령 다 나오고 다시 그들 국민의힘에서 주도 세력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권성동 번영대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다음 주 3월 1일 애국 세력들이 1000만이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새끼들 진짜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기 대선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좀 단합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고 셉셉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3월 1일 광화문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한방에. 이거 여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요 광화문에 모여갖고 저 서울역까지 저 청와대까지 저 동대문까지 가득 채워서 국민혁명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제는 진짜 저항.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죄로 해갖고 법적으로 구속시키고 재판도 불복하게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 나갑니다. 이재명 재판 3년 이상 걸립니다. 조국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국이는 5년 걸렸어요. 그런데 대통령 재판 겨우 2달 만에 선고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안 됩니다. 네. 국민 저항권으로 저 새끼를 다 박살내야 됩니다. 진짜로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폭파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도 당시에 집어넣는데 우리 애국 세력 가만 놔두겠어요? 걔네들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통신기록주에 당하신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을 거야. 최근에 다 받았죠? 문자 하나씩 받았어. 서부지법 갔더니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싹 조사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싹 조사했을 거야. 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 기록 다 가지고 쟤네들 단합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뭉쳐야 됩니다. 광화문에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광화문 안 나오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다음 주 광화문에 나와야 되는데 또 뭐 찢어져요. 이곳저곳 갔네.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저도 마이크 안 잡고 목사님도 뒤에서 백업만 한다고 합니다. 다 나오면은 이 자리는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마이크 잡고 막 해야지만이 뭔가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힘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무조건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보여줍시다. 한 방에. 네. 광화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번 살려봅시다.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보도냐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갖고 집회 신고를 계속 전광훈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잖아요. 밤을 새워요. 며칠 동안 집회 신고 한번 하려면 그냥 선순위 잡으려고 밤을 세우는데 그게 365일 무려 7년 동안 수십 명이 아니 수천 명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좌파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네들이 선순위가 안 되니까 그만큼 노력했는데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7년 아니 20년 지켜왔는데 우리가 3월 1일 모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여의도 가면 뭐 국회의원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어. 거기 모여봐야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의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 이 결정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만들어내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뭉칩시다. 다음 주에 꼭 나오시고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쪽으로 자리를 채워주세요. 여기 인도에 계신 분들도 자리가 앞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왜 채워야 되냐면 오늘 아주 유퉁 선생님 오셨어요. 유명하시죠. 자, 아주 다재다능한 유퉁 선생님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JK도 있고 배인규 대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멸공 클럽 아시죠? 오늘 아주 멋진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자 앞쪽으로 다 모여서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밤새 지킵시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쭉 나와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을 준비했어요. 자, 이게